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활킨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1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유경사 여수의 서거를 애도하는 하객들. 누구에게나 첫 자가 들어간 순간들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때로 가슴 벅차다. 첫사랑, 첫 앨범, 첫 무대, 첫 작품, 첫 손님, 첫 차, 첫 정.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에게도 그렇다. 첫 골사인, 첫 뉴스, 첫 공개 방송. 모두가 가슴 설레고 가슴 떨리며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그 중에도 더 떨리고 얼떨떨하고 정신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으니 남자 아나운서들의 첫 스포츠 중계 방송이다. 스포츠 중계 첫 무대, 즉 데뷔 중계는 그 어떤 형식의 방송보다 힘들다. 서울중앙무대에 데뷔하기는 더욱 어려워서 졸병 시절부터 도시락 싸들고 피곤을 모른 채 운동장으로 체육관으로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 팔자에 있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얼굴에 두꺼운 철판 깔고 허름한 녹음기 하나 들고 관중도 없는 체육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중이 꽉 찬 운동장까지 차례로 정복해 나간다. 첫 연습은 관중이 없는 곳일수록 좋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려야 하니까 말이다. 관중이 좀 모인 인기 종목인 경우 농구, 배구 준중결승전 정도에는 웬 미친 사람인가 하는 눈초리로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뒤통수가 근질거린다. 소리 없이 돌아가는 녹음기, 신인 아나운서는 비 맞은 스님처럼 혼자 중얼거린다. 백넘버 4번 세모 선수 공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패스. 네 지금 서울 신탁은행에 네 지금 경기는 야속하게도 빨리 진행돼서 벌써 한 골 들어가고 상대편의 반격이 진행됐지만 신참 아나운서의 입은 네 지금만 연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 왜 이다지도 안 된다더냐. 선배들이 중계하는 양을 보면 얼마나 쉬운가. 콜라 마셔가며 담배 피우고 껄껄 웃으며 공 보고 선수 보고 스코어 보고 심판 보고 대낮에 뜬 달까지 감상하며 중계방송을 즐기고 있는데 연습 중계가 이 모양이니 어쩔 것인가. 신인들에게 가장 힘든 연습 중계는 아마도 야구 중계일 것이다. 투수 세모 제1구 쳤습니다. 네. 왜 네만 연발해야만 하는가?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야구공은 창공으로 날아가지요. 관중은 함성이지요. 타자는 일루로 뛰지요. 일루수는 외야 쪽에 대고 아우성 치지요. 외야수들은 사방으로 뛰지요. 전광판은 봐야지요. 정말 겨우 눈 2개와 입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네만 연발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선배는 하느님과 동기동창생이라는 말이 진짜임을 알게 된다. 그러기를 몇 년 몇 달 천신만고 끝에 연습이 끝나고 오디션에 들어가는데 실황을 녹음해서 선배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듣고 합격 판정이 나면 정식 데뷔 중계를 한다. 지역방송국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자신의 노력과 판단으로 그냥 로컬 방송 시간에 살짝 데뷔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1980년 가을 어느 날에 있었던 지역방송국 모 아나운서의 축구 중계는 손발 안 맞는 해설자와 일대 난전을 한 흔적이 있었는데 심의보고로 서울에까지 고자질이 됐다. 아나운서: 아, 네, 볼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킥 되겠죠? 해설자: 아닙니다. 프리킥입니다. 잠시 후에 또 상황이 벌어졌다. 아나운서: 아, 네, 이번엔 프리킥이 되겠습니다. 해설자: 아닙니다. 드로잉입니다. 잠시 후에 또 상황이 벌어졌다. 아나운서:
아, 네. 골라인 아웃 같죠? 해설자. 아닙니다. 사이드라인 아웃입니다. 해설자 양반도 그렇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사사건건 아닙니다를 연발한담. 처음 하는 중계방송인데 장단 좀 맞춰주고 천당 가면 안 되나? 으이구. 오늘의 스타 아나운서들의 중계방송이 거저된 것은 아니겠지만 데뷔 중계방송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고달프다. 아무리 중계방송을 잘하면 뭐하나 사람꼴 우습게 되려면 잠깐이지. 경기는 흥미진진하고 정규방송 시간은 다가오고 하니 아나운서는 초조하다. 연출자의 종료 사인이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야구 중계 베테랑 케이모 아나운서. 종반에 접어든 경기를 정신없이 중계한다. 자, 이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삼진이냐 안타냐 포볼로 만루가 되느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연주소 방송 운행을 담당하는 운행부에서 정규방송 때문에 중계를 일방적으로 툭 끊어버린 후 스튜디오에서 다른 아나운서가 멘트를 넣는다.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국군의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국군의 방송이 이어질 것도 모르고 삼진이냐 안타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외치고 있었던 꼴이 우습게 돼버렸던 것이다. 1981년 5월 9일 제5회 대통령배 고교야구 중계방송 때 있었던 일이다. 이제부터는 애교에 있는 실수 가운데 악필 때문에 일어난 실수들을 모아보겠다. 뉴스 원고가 인쇄체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백상 장기영 선생이 타계했을 때의 일이다. D방송국 S모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는 중인데 갑자기 급한 뉴스가 한 줄 팔랑 날아들었다. 생방송 중에 날아드는 뉴스 원고는 미리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즉시 읽어야 한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장기영 사주가 오늘 아무아무시에 별거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뭔가 이상했다. 별거라니?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다. 그 연세에 별거라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살펴보니 별세의 새를 휘갈겨 써서 갈 거로 보였던 것이다. 진짜 별거를 한자로 쓰자면 따로별 갈 거가 아니라 따로별 거주거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듣기엔 영락없이 노인네가 별거한 것이 돼버린 것이다. 빈틈없고 오독이 없기로 유명한 시모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던 중 휘갈겨 쓴 글씨에 꼼짝없이 실수를 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모당은 오늘 전국 213당에 대해서 조직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하고 나니 뭔가 이상했다. 뉴스를 계속 읽어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국 213당이라니 이상하다. 본능적으로 뉴스를 읽으며 앞에 기사를 흘낏 노려보니 213당이 아니라 지구당이라고 써놓은 것을 착시한 것이었다. 지구를 바삐 써놓으면 이해가 갈 것이다. 어이없기도 하고 웃음도 났지만 이미 저만큼 지나간 일이어서 그냥 넘겼지만 다당제를 확인해준 역사적인 뉴스였다. 아무리 다당제 국가라도 이 지구상에 정당이 213개나 되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사건 사고 기사는 그 속복성을 살리기 위해 뉴스 편집 완료 직전 또는 뉴스 진행 도중에 마구 들이닥친다. 글씨가 얌전하거나 괜찮은 경우는 드물다. 급히 기사를 쓰느라 대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글씨가 훨훨 날아다닌다. 어느 날 악필로 유명한 아나운서의 평가일 뿐 본인은 잘 쓰는 글씨일 수도 있음. 엘모 기자가 황급히 뉴스를 써가지고 스튜디오로 달려왔다. 범인 검거에 관한 기사였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던 사람의 현금 가방을 날치게 하려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상황이 설명된 후 범인은 약 31cm를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형사대에 붙잡혔습니다. 31cm? 겨우? 아니야.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반발짝을 도주하다 잡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도망이라고 갔나? 31cm를 도망가다 잡힌 범인도 도주범에 속하나? 알고 본즉 31cm를 도주하다 잡힌 것이 아니라 3km를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형사대에 잡힌 것이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3km의 영어 약자인 킬로미터를
연속으로 휘갈겨 쓰면 K자의 첫 작대기가 일자로 보이고 나머지 오른쪽의 지렛대 모양과 M자가 서로 어울려 갈 데 없이 31cm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뉴스를 듣고 청취자들은 갸우뚱했을 것이고 뉴스를 읽은 아나운서는 가가대소했을 것이며 기자는 야속했을 것이다. 명피를 몰라주다니. 어떤 사람이 국내 최고령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끔 호적상의 나이로 따져서 최고령자가 발표되지만 옛날 호적들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줄이고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고령자도 많지만 그 또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양로원 같은 데서 연말 특집 방송을 할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들에게 마이크를 대면 보통 100세가 넘는다고 하신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확실한 증거로 공개된 123세의 할머니가 있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 때 일이다. 전북의 어느 지방에 사는 할머니였는데 호적상의 나이로 분명 123세였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호적만으로는 믿기 어려우나 그 자손들의 나이를 따져 역산하면 믿어도 될 듯 싶었다. 정신이 맑지는 못해도 개헌국민 투표를 하신다니 화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할머니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신으로 할머니는 소신껏 투표를 했을 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개헌국민 투표가 깜빡깜빡하는 그런저런 표들까지 모여서 판가름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최고령자가 방송 뉴스에 의해서 탄생된 일이 있다. 1980년 11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하던 엘모 아나운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건 기사를 신경 곤두세워 가며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영자, 가명. 김영자라는 사람이 도난을 당했다는 뉴스였는데 다급하게 날려서 쓴 글씨 두어 줄이 문제였다. 가상의 주소로 써보면 다음과 같다. 동작구 흑석동 37-134세 김영자 씨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흑석동 37-1번지 34세 김영자 씨가 옳은데 기사의 글자 배열로 보기에는 흑석동 37번지 134세 김영자 씨로 충분히 잘못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지요. 뉴스는 계속해야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칠 짬도 없이 무정한 뉴스는 흘러 김영자 씨는 졸지에 134세가 됐고 국내 최고령자가 탄생한 것이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함께 방송하던 여자 아나운서도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지금은 화급의 경우가 아니면 대개 워드 프로세서에 의한 타자체 원고로 뉴스를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뉴스 원고는 필사체였다. 1990년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악필을 만나면 실수와 오독은 더욱 작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끔 잘 써주는 글씨의 원고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엠모 아나운서는 목소리 좋고 호소력 있는 뉴스로 유명한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으니 미군 주력 부대라고 써준 것을 미군 극력 부대라고 읽었던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의 이미지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소지도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 주력을 휘갈겨 써보면 안다. 지금은 한글 시대라 할 만큼 한자의 사용이 적어졌지만 과거의 뉴스 원고는 한자 투성이었다. S대를 졸업한 수재영의 KM 아나운서의 병아리 아나운서 시절 이야기다. 뉴스 원고에 한자로 전라북도 옥구군이라고 쓴 대목이 있었다. 그런데 구자를 필기체로 날려서 쓰면 삼수변이 말씀원의 흘림과 비슷하게 보인다. K 아나운서는 자신있게 읽어내려갔다. 너무 아는 것도 탈이었지만 전라북도 옥강군 대야면. 앞에서 소개했던 엄하기로 유명한 장기범 선배 앞에 여지없이 불려갔다. 그런데 K 아나운서만 불려간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동기생이 굴비두름처럼 함께 불려갔던 것이다. 뉴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읽어봐요. 역시 전라북도 옥구군이라고 써놓았다. 네? 이거요? 전라북도 옥강군입니다. 이 사람 안 되겠군. 그리고 당신들
이번엔 죄 없이 끌려온 동기생 여자 아나운서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바들바들 떤다. 저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서 뉴질랜드를 찾아봐요. 얼마나 겁에 질리고 혼비백산했는지 글쎄 뉴질랜드를 찾는다며 아프리카 부근을 더듬거리고 있더라는 믿지 못할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자에 퍽 자신이 있어도 맥을 놓고 뉴스나 기타 방송을 하다가는 해괴한 실수를 하게 된다. 제이모 여자 아나운서는 기발한 실수를 했는데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라고 휘갈겨 써준 것을 맥 놓고 무심히 읽어 내려가며 육군 칠관학교, 해군 칠관학교, 공군 칠관학교라고 천연덕스럽게 읽어 청취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다. 칠관학교는 페인트 칠 배우는 곳인가? 육군, 해군, 공군 칠관학교를 합쳐서 삼군 칠관학교라고 하던가? 또 하나 있다.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여자들은 대개 국방이나 과학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잘 모를 수가 있다. 물론 1990년대의 상황이다. 하청기 사건은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들이 요리, 패션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잘 모르는 것과 상쇄된다. 어느 날 뉴스는 다음과 같았다. 한자를 너무 잘 알고 한자에 익숙해서 그랬는지 모른다. 미 국방성은 한국의 공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최신의 F-111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인쇄체로 이렇게 또렷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필기체로 요란하게 휘갈겨 놓았던데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버렸다. 미 국방성은 한국의 공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최신의 하청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즉 F-111을 아래 하자와 내천자로 보고 하청기라고 기발하게 읽어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몰라서, 정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아나운서라고 어찌 세상 일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영친왕 이은혜 국민장 때 일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인산일에는 장의행렬이 길을 메웠고 방송은 이 실황을 전국에 중계했다. 중계를 담당했던 K모 아나운서. 알맞은 감정과 충분한 자료 준비, 훌륭한 애드리브, 적절한 묘사로 좋은 중계를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할 줄이야. 연구차 꽃상여 뒤에 이어진 수많은 만장행렬을 보고 멋진 묘사를 한다는 것이 만장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얼결에 둘러댔는데 그만 뼈아픈 실수가 돼버렸다. 우선 만장의 뜻을 살펴보자. 만장이란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시로 지어서 비단에 적은 다음 이것으로 길을 만들어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K 아나운서는 지금 수많은 족자의 행렬이 꽃상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해버렸다. 죽을 고생으로 방송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돌아왔는데 즉각 호랑이 장기범 아나운서에게 불려갔다. 수고했어. 그런데 이 사람아 족자가 뭔가 만장이지 만장. 수고는 무슨 수고, 헛수고만 했다. 꾸중을 듣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입이 걸기로 유명한 K 아나운서는 혼자 내뱉었다고 한다. 세모팔, 족자인지 만장인지 누가 알았어야지. 하긴 그래. 이번에는 유경수 여사가 비명의 세상을 떠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겠다. 방송은 연일 조곡과 함께 애도하는 전 국민의 표정을 쉼없이 방송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몇 날 며칠이 계속되는 침통한 분위기에 식상하고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라디오와 TV, 신문, 잡지할 것 없이 온통 가시다니 여사님, 유경수 여사님 일색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방송의 분위기를 바꾸자거나 자제하자는 소리를 감히 못했다. 가시다니 여사님, 유경수 여사님, 목련화의 모습을 닮은 유경수 여사님, 고인이 되신 유경수 여사님. 별로 새로운 표현도 없이 유경수 여사님의 반복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말이 헛갈리기 시작했다. 방송 종사원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스튜디오. 그러면 세모세모에 마련된 분향소를 불러보겠습니다. 세모세모에 나가 있는 세모세모 기자 나오세요. 분향소. 네, 여기는 유경사 여수의 서고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유경사 여수라니. 일부 지방사투리로는 여수의 뜻이 대단히 나쁜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로이트의 언어심리 이론대로인지 유경수 한다는 것이 유경사하고 나와버리니까 그것을 만회하려고 여사해야 하는 것이 그만 여수하고 튀어나온 것이다.
그 뒤 아나운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발음 조심하자고 초비상이 걸렸다. 기자의 실수를 한 가지 더 소개하겠다. 아나운서의 숫자가 모자라서 지역 분향소를 연결할 때 기자들이 많이 투입되었고 아나운서와 기자의 구분도 별로 없었다. 서울. 이번에는 대구를 연결해서 대구 시민들의 애도하는 모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나와주세요. 대구.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이곳은 고 유경수 여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세모세모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아침부터 많은 하객들이 줄을 지어 분향하며 가시님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차, 조객을 하객이라고 하다니. 그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기자는 그만 정신이 아득한지 마구 더듬어 대더니 어찌어찌 조객이라고 바꿔 말해놓고는 혼비백산한 듯 우물우물 끝을 맺어버렸다. 몇 날 며칠 너무나 오랜 시간을 똑같은 말의 반복으로 때우고 우울한 분위기에 젖은 채 방송에 시달리다 보니 유경수가 유경사로 튀어나오고 여사가 여수로 튀어나오고 조객이 하객으로 튀어나왔던 것이지 무슨 다른 마음이야 있었을 것인가. 이유는 그저 지쳤을 뿐이지. 이야기하다 보니 사람들의 잘못이 컸던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파리의 잘못을 소개해 보려 한다.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문화의 전당 방송국에도 앞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여름이면 파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 TV 화면에 파리가 보이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날 어떤 아나운서가 긴장 속에서 라디오 뉴스를 하는데 파리란 녀석이 한 마리 스튜디오에 들어와 생방송 중이라는 약점을 알았는지 경거망동했다. 계속 접근전을 펴며 아나운서의 코앞에 왔다 갔다 하더니 그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이걸 어쩐담. 파리가 목구멍 가까이까지 들어갔는데 칵 하고 뱉자니 방송 중에 가리침 뱉는 소리가 진동할 것이고 뉴스는 계속해야 하고. 순간에 판단하기를 에라 모르겠다. 그냥 꿀꺽 삼켜버리자 하고는 다음 소식입니다 했다. 으이구 더러워. 파리 먹고 뉴스하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세계 방송사상 파리 잡아먹고 뉴스하기는 몬도가네에도 없는 일일 것이다.